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9시 30분 아스톤 빌라 대 아스널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에메리 감독 특유의 4-2-3-1 드업 축구를 기반으로 후방에서의 짧은 패스 전개와 측면 하프 스페이스 확장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카마라, 오나나 더블 볼란치가 전원 안정성을 담당하고 로저스 맥킨 계산의 이선 조합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박스 앞에서 공격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양쪽 풀백 마틴센 캐시의 공격 가담이 높아 폭을 넓히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홈에서는 점유율 유지, 전방 압박 완성도가 안정적이고 최근 득점력도 꾸준히 유지되는 흐름입니다. 아스널은 아르테타 감독의 점유 기반 4-3-3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데가르, 주비멘디, 루이스 스켈리의 중원 삼각형을 중심으로 빌드업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 압박 구조를 반복하고 양 측면 마르티넬리, 마두에케의 1대1 돌파와 칼라피오리, 화이트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팀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다만 수비 주력 가브리엘, 살리바의 잔부상으로 로테이션이 흔들리는 구간이 있어 전원 상황에서는 불안이 일부 존재합니다.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올리 와킨스의 결정력과 로저스 맥킨의 이선 연계가 공격의 중심이며 마틴센의 오버래핑과 계산의 돌파는 아스널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바클리, 밍스, 모스케라 등 주요 자원의 부상 이탈은 수비 커버 범위와 제공권에서 약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로테이션 감소로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스널은 오데가르의 플레이메이킹, 마르티넬리의 측면 침투, 메리노, 주비멘디의 중원 컨트롤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살리바, 하베르츠, 트로사르 등 다수의 주전급 부상은 수비 전원 안정성과 전방 선택지 다양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측면 백업 폭도 제한되어 있어 빌드업에서의 실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브라이튼전 난타전 승리 이후 안정감을 되찾았고 울버햄튼, 영보이스, 리즈, 본머스전까지 5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이어가는 등 득점 전원 압박 완성이 모두 안정적인 상승세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라인 유지가 견고하고 선제 득점 후 경기 운영 능력이 크게 향상된 모습입니다. 아스널은 브렌트포드전 승리 후 첼시전 무승부, 바이에른, 토트넘전 연승 등 강팀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는 경기력이 돋보입니다. 다만 최근 수비 라인의 부상 이슈로 인해 원정 경기에서 실점 빈도가 높아졌고 선제 실점 시 경기 운영이 흔들리는 패턴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원정에서의 압박 유지력도 홈 경기 대비 떨어지는 편입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아스톤 빌라의 전진 빌드업을 아스널의 미드필드 압박이 어떻게 제어하느냐입니다. 아스널의 4-3-3 구조는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지만 조합 변화로 인해 압박 강도가 일정하지 않아 빌라가 카마라, 오나나를 통해 쉽게 전원 공간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빌라 측면 계산 마틴센의 돌파는 아스널 윙백, 센터백 라인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아스널은 마르티넬리, 마두에케의 측면 침투와 오데가르의 키패스가 빌라 중앙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할 주요 무기입니다. 세트피스에서는 아스널이 제공권 우위를 기반으로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빌라가 최근 세트피스 수비가 안정된 만큼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중원 압박 싸움과 측면 1대1 매치업이 경기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예상 결과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최근 경기 흐름, 득점력, 빌드업 안정성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홈 2점과 이선 활동량이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아스널은 점유율 기반 경기력은 강하지만 수비 라인 이탈과 무게중심이 높은 전술 특성상 전원 수비 흔들림이 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빌라가 홈에서 충분히 균형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스톤 빌라 2대1 아스널 또는 보다 타이트하게 1대1 무승부까지도 고려되며 홈 우세는 빌라가 조금 더 큰 흐름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10시 비아레알 대 헤타페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비아레알은 마르셀리노 감독 특유의 4-4-2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직선적 전개를 특징으로 합니다. 페드라자, 부캐넌의 측면 활용과 파레호의 전개 능력을 통해 점유와 공격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 안정성이 올라오면서 중원 연결이 개선되었고 모레노, 페레스, 투톱의 연계도 살아난 모습입니다. 반면 헤타페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전형적인 4-4-2 압박 축구를 유지하며 중원 활동량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
템포를 끊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세컨볼 회수와 수비 박스 밀도 유지가 뛰어나지만 점유 기반 경기에서는 전진 속도가 떨어져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약점도 존재합니다.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비아레알은 파레오의 경기 조율과 모레노의 득점 생산, 모레로의 공격 가담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캄보알라, 카바네스 등 수비 자원의 부상으로 로테이션 폭이 좁아 후방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캄보알라의 부재는 제공권 전진 대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헤타페는 마요랄의 결정력과 아람바리의 중원 압박이 팀의 중심이며 디제네 두아르테의 센터백 조합은 강한 피지컬로 버티는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아카르 다빈치 등 수비 및 중원 백업 자원이 이탈한 상황이라 대체 자원 품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전방보다 후방 로테이션이 얇은 것이 공통된 리스크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비아레알은 레알 소시에다드전과 에스파뇰전 승리로 흐름을 끌어올렸고 도르트문트전 대패 이후 다시 수비 조직을 안정시키며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전체 퍼포먼스가 좋아졌고 홈 경기에서는 볼 점유와 템포 조절이 안정된 편입니다. 헤타페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0무 2패를 기록하며 기복이 뚜렷합니다. 강한 팀을 상대로는 공격 전개가 막히는 반면 중하위권 상대로는 압박 성공률이 높아 득점이 잘 나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부담이 커지며 실점이 늘어나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비아레알 중원의 탈압박 능력을 헤타페의 압박 블록이 얼마나 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파레오 코메사냐가 헤타페 중원 압박을 넘어설 경우 측면으로 전개가 열리며 모레노와 페레스에게 유리한 공격 패턴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헤타페는 마요랄 리소 투톱의 침투로 비아레알 센터백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헤타페는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위협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며 비아레알은 모레로 페드라자의 왼쪽 침투가 헤타페 수비를 흔들 변수입니다. 경기 양상은 점유율은 비아레알, 압박 세컨볼은 헤타페가 가져가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예상 결과입니다. 최근 경기력과 홈 경기 안정성을 고려하면 비아레알이 볼 점유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헤타페의 압박 강도와 세컨볼 싸움은 충분히 경기를 팽팽하게 만들 수 있어 단순한 일방 흐름보다는 접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비아레알은 측면 돌파와 연계가 강점이지만 헤타페의 수비 블록이 경고에 득점이 많이 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아레알의 근소 우세가 전망되며 헤타페 역시 역습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비아레알 1대 0 헤타페 또는 비아레알 2대 1 헤타페로 비아레알 우세가 조금 더 유력합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 슈투트가르트 대 바이에른 미넨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헤네스 감독 특유의 3-4-2-1 시스템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이선의 유기적 연계를 기반으로 점유와 전진 속도를 모두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바그너만 스텐첼 윙백의 전진 폭이 넓고 알카누스 부아나니의 하프 스페이스 점유 능력이 공격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최근에는 전술적 유연성과 압박 회피 능력이 좋아지며 강팀 상대로도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미넨은 콤파니 감독의 4-2-3-1 구조를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볼 순환이 중심이며 케인의 마무리와 측면 돌파를 통해 공격의 위력을 만들어냅니다. 다만 부상 이슈로 인해 라인 안정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빌드업 완성도 역시 경기마다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루벨의 후방 빌드업 기여, 알카누스의 창의적 전개, 르벨링의 침투가 핵심 축입니다. 그러나 자가두 야케츠 카이텔 등 수비 중원 자원이 여러 명 이탈해 로테이션 폭이 좁고 데미로비치 디일 등 공격 자원도 결장하며 결정력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케인의 골 결정력과 키미 파블로비치의 중원 조율, 루이스 디아스의 측면 돌파가 공격 핵심입니다. 하지만 알폰소 데이비스 무시알라 등 핵심 자원의 장기 부상은 라인 전환 속도와 측면 안정성에 큰 타격이며 수비진 역시 전반적으로 균형이 떨어져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양팀 모두 주전급 이탈이 많아 스쿼드 뎁스가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황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반등 흐름을 보이며 보훔전과 고어헤드전에서 안정적인 전개력을 보여줬습니다.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치열한 공격 싸움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전 후반을 나누어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홈 모두에서 득점력이 괜찮은 편이며
조직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짧아 안정감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전과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높은 득점력을 보였으나 아스널 우니온전에서는 후방 불안과 압박 실패가 반복되어 실점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빈도가 높아 안정감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슈투트가르트 2선 엘카누스 부아나니과 바이에른 뮌헨 더블 볼란치 키미 파블로비치의 중원 장악력 싸움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빌드업 초반 압박을 넘기면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넓게 열리고 르벨링의 침투로 바이에른 센터백 뒤를 공략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반대로 바이에른은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와 루이스 디아스의 1대1 돌파로 슈투트가르트 300을 흔들 가능성이 크며 게레로의 오버래핑도 빌드업 전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트피스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제공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슈투트가르트의 전환 속도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불안정을 공략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 싸움이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예상 결과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경기력과 전개 안정성이 좋아 중원 우위를 가져갈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 불안도 스코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여전히 케인의 결정력과 측면 퀄리티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팀입니다. 경기 양상은 슈투트가르트의 조직적 전개 vs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개별 능력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팽팽하겠지만 최근 밸런스를 고려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약간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슈투트가르트 1대2 바이에른 뮌헨 또는 슈투트가르트 2대2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의 근소 우세 혹은 무승부까지 열려있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 볼프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4-2-3-1 구조를 중심으로 아놀트 게르하르트의 더블 볼란치를 통해 전방 전진 패스를 만드는 전개형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측면에서는 윈머 아무라가 빠른 침투와 1대1을 통해 공격의 폭을 넓히는 유형이며 마예르의 2선 플레이메이킹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최근 후방 빌드업에서 압박 대응이 약해 쉽게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의 개인 실수도 잦아 안정감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바움가르트 감독 체제 특유의 3-4-2-2를 유지하며 활동량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직선적 전진과 세트피스 위력이 강점입니다. 캡라인 크랄이 중원에서 압박과 수비 커버를 담당하며 부르크 안사 정우영의 2선 움직임이 전방 침투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그라바라의 안정적인 세이브 능력과 아놀트의 전개, 윈머와 아무라의 측면 돌파가 공격 핵심입니다. 그러나 마일레 옌츠 파레데스 등 측면과 수비 주요 자원이 대거 이탈하며 라인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나스 빈트도 부상으로 이탈의 결정력 연계 측면에서 손실이 예상됩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도에키 퀘어펠트의 제공권과 론노우의 안정감, 크랄의 중원 장악력이 팀의 중심이며 정우영의 전진성 침투 능력도 공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베스트 DM 중 하나인 나니 캐디라가 징계로 결장하며 세부적인 경기 조율볼 회수 능력에서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볼프스부르크 쪽 결장 규모가 더 크고 스쿼드 뎁스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0승 1무 4패로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점 패턴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전 키엘전에서 후반 수비 집중력 하락으로 역전 혹은 패배를 허용하는 등 경기 후반 체력 조직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방에서도 마무리 부족과 윈머 마예르 의존도가 높고 안정적인 득점 루트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2승 2무 1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특히 경기당 실점이 줄어들며 수비 조직력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바이에른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잘 버티는 장면이 나타났고 정우영 안사의 전진 속도가 살아나며 득점 완성도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적은 편입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볼프스부르크의 중원 전개 아놀트 게르하르트가 우니온의 하이 미들 블록 압박을 얼마나 넘길 수 있는지가 될 전망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이를 넘기지 못하면 측면 돌파 루트가 완전히 막히고 역습 상황에서 우니온의 빠른 전진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전개가 풀린다면 마예르의 하프 스페이스 창출과 윈머의 돌파로 우니온 300을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우니온은 세트피스가 매우 강력해 도에키 퀘어펠트 크랄의 제공권 우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볼프스부르크의 현재 수비 상태는 이를 막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우영 안사의 역습 전환 속도는 볼프스부르크 풀백 뒤 공간을 공략할 핵심 패턴이 됩니다. 예상 결과입니다. 두 팀의 최근 흐름과 전력 균형을 보면 우니온 베를린 쪽이 훨씬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볼프스부르크는 수비 라인 부상 누적으로 경기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은 볼프스부르크가 조금 우세할 수 있으나 실제 위협적인 찬스는 우니온이 더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트피스 역습 상황에서 우니온이 명확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스코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우니온의 안정적 운영 vs 볼프스부르크의 불안정한 전개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볼프스부르크 0대1 우니온 베를린 또는 볼프스부르크 1대2 우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이 근소 우세한 흐름이 가장 유력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 아우크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해외 축구 경기 분석입니다. 팀 전력 및 전술 분석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2-1 구조를 기반으로 압박과 중원 활동량을 활용하는 전진 지향적 축구를 운영합니다. 측면 윙백 카데 지아누리스의 왕복 움직임이 전개 핵심이며 리더 쾌밀의 이선 연계와 에센데의 피지컬을 이용한 직접적 침투가 공격 패턴의 중심입니다. 다만 후방 빌드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비 간격 유지에 문제가 있어 강팀을 상대로 실점 리스크가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휠만드 감독의 3-4-2-1 전환 시스템을 유지하며 그리말도 호프만이 하프 스페이스 측면을 오가며 만들어내는 패턴 플레이가 매우 정교합니다. 슈이크의 라인 브레이킹과 틸만 포크의 이선 창의성도 강점이며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와 압박 완성도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선수 및 결장 이슈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리더의 전개 기여와 에센데의 제공권 버티기가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구벨러, 아르투르 블라스비치 등 수비 골키퍼 라인 결장자가 많아 후방 안정성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또한 중원 핵심 마센고가 과부하를 받는 구조라 경기 내 체력적 하락도 위험 요소입니다. 레버쿠젠은 슈이크의 결정력, 그리말도의 패스킥 퀄리티, 마자의 압박 저항 전진 능력이 팀 전술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팔라시오스 페르난데스 등 중원 자원 결장은 로테이션 부담을 주고 특정 구간에서 압박 강도가 떨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만 전체 스쿼드질은 여전히 아우크스부르크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흐름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0무 4패로 매우 부진한 흐름입니다. 승리했던 함부르크전 외에는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호펜하임 등 강팀 상대로 모두 무너졌고 득점력이 매우 낮으며 수비 집중력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3경기 연속 노골이 이어지며 공격 전개 완성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0무 2패로 여전히 경쟁력 있는 흐름입니다. 맨시티전, 도르트문트전 패배는 강팀 상대의 한계가 드러난 경기였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높은 전환 속도와 압박 효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득점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하이덴하임전 6-0 대승은 경기력 회복을 완전히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맞대결 주요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후방 압박 회피 능력이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을 견딜 수 있느냐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빌드업에서 흔들릴 경우 그리말도 호프만이 빠르게 볼을 회수하고 슈이크에게 연결하는 공격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아우크스부르크는 에센데의 제공권을 활용해 롱볼 전환으로 압박을 회피해야 하며 쾌밀 리더의 이선 침투를 극대화하면 레버쿠젠의 300D 공간을 노릴 여지는 존재합니다. 세트피스에서는 레버쿠젠이 킥 퀄리티와 제공권에서 우위에 있고 경기 템포가 빨라질수록 레버쿠젠이 전술적으로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예상 결과입니다. 전체적인 스쿼드 밸런스 최근 흐름 전술 완성도를 종합하면 레버쿠젠의 우세가 뚜렷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홈에서도 전개력이 떨어지고 득점 패턴이 불안정한 반면 레버쿠젠은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으로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기 양상은 아우크스부르크가 간헐적으로 역습을 노리는 구조 속에서 레버쿠젠이 점유와 기회를 모두 가져가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우크스부르크 0대2 레버쿠젠 또는 아우크스부르크 1대3 레버쿠젠 쪽이 가장 유력합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